자사고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스터디 교육 대표고요. 현재 학원은 중계동하고 강남에는 컨설팅 사무실이 있고 관악구에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실제 관악구에서 저희가 특목고를 보내보려고 하니까 관악구에 있는 친구들끼리 경쟁해서는 특목고에 못 들어가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실제 특목고를 들어가는 친구들은 관악구 아이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악구가 아니라 교육특구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요. 목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중계동이나 이런 데 애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강남권이 아닌 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잘 못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수준을 맞춰요. 여기 실제 관악구에 있는 친구들하고 중계동에 있는 친구나 강남에 있는 친구들하고 수준을 맞춰보고 그 수준에 넘어간다라고 생각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이 친구는 이번에 상상고를 넣었을 때 가능성이 50%입니다. 아니면 90%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실제 지원할 수 있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제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개할 내용은 2022학년도 올해죠. 올해 시험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봤던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두 번째는 합격된 학생의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학원 프로그램이 뭔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전경은 상산고등학교입니다. 거의 대학교 전경처럼 보이는 학교죠. 그러면 실제 왜 올해 약간 달라진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지금 이거는 올해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에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명수예요. 근데 제일 많이 합격한 학교가 외대부고고요. 그 다음이 하나고, 대원외고, 상상고 이런 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서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외대부고는 수시 최초의 합이 30명이고 정시 최초가 39명인 반면에 하나고등학교는 수시 최초의 합이 57명이고 정시가 5명이다라는 거죠. 이 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수시 최초의 합은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재수하지 않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붙었다라는 뜻이고, 정시로 붙은 경우는 물론 현역도 있지만 거의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외대부고 같은 경우하고 하나고등학교하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외대부고가 69명으로 실제 서울대 합격한 순위가 많지만 수시 합격자 순위가 적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정시하고 수시를 둘 다 준비를 하는 학교고, 여기 최소 정시 중에 한 60, 70%는 재수생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실제 합격생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고등학교는 57명이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요거는 현역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전교생이 이제 입학 정원이 200명이에요. 입학 정원이 200명인데 200명 중에 57명이 서울대를 갔다는 얘기는, 물론 의대도 3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등부터 57등까지 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의대까지 치면 1등부터 87등까지 간 게 아니고, 실제 하나고등학교는 실제로 100등이 아니라 160등, 170등, 우리가 퍼센트로 치면은 60%, 70%, 80% 내신을 받는 친구도 실제 서울대 합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서울대를 합격시키는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원외고하고 상산고. 상산고등학교도 보면은 여기 11명, 수시 최초가 11하고 정시 최초가 26명인데, 상산고의 특징은 서울대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작년에도 의대를 260명이 갔기 때문에 아직 올해는 의대에 간 게 발표가 다 안 됐어요. 3월 2일 날에 4일쯤 되면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 의대를 간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상산고등학교는 서울대를 보는 게 아니고 의대로 보는 거고, 그래도 서울대를 많이 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군데 학교죠. 여기 하나고하고
상산고등학교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북일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외대국어는 왜 안 하느냐? 뭐 다른 민사고나 이런 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 그 외대국어에 진학하는 친구들의 상당수는 강남 출신입니다. 비강남권에서 거의 못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뭐 실제 실력이 없어서 그럴 것도 있고요. 학교를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외대국어에 들어가는 숫자가 강남권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고 다른 학교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왜 가능하냐? 하나고등학교는 쿼터제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학교는 3구, 3개 구 있잖아요. 뭐 관악구가 아니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3개 구에서 딱 20%까지만 딱 원서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20%까지만 뽑으니까 나머지 80%는 비강남권이잖아요. 뭐 관악구일 수도 있고 동작구일 수도 있고 다른 강남권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하나고등학교는 해볼 만한 학교다라고 제 생각에는 생각이 되어져서 실제 하나고를 친구들이 많이 원서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고등학교를 특별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딱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상산고등학교는 전주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역적으로 멀어서 강남권 아이들이 좀 덜 선호합니다. 그래서 상산고등학교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입시 칼렌더죠. 이걸 보고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4월 달에는 영재학교 원서를 접수해요. 영재학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과학고가 있고 하나고나 상상고, 자사고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학교는 3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딱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서울과학고나 경기과학고 같은 학교는 이름이 과학고지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이 학교는 영재학교라고 합니다. 영재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중1에 원서를 넣을 수 있고 중2에 넣을 수 있고 고1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서 실력이 된다면 아무 때나 넣어서 실제 그걸 통과하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영재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에 졸업을 하려면 학점을 이수해서 그 기준만 통과하면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수학과 과학에 올인해야 붙습니다. 올인이란 얘기는 월화수목금토일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5학년부터 해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중학교 1학년부터 하는 경우에는 거의 못 붙습니다. 뭐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행으로 고등과정을 끝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떻게 한번 시작해서 해보겠다. 사실상 어려워요. 붙을 수 있는 학교는 영재학교도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좀 낮은 학교들, 광주영재나 대전, 뭐 세종 이렇게 약간 낮은 쪽으로 실제적으로 친구들이 원서를 넣어서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영재나 경기영재는 사실상 초등학교 5학년부터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해야 실제 붙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적도 거의 대부분 강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가 그렇죠. 현재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과학고죠. 과학고는 고등학교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저쪽에 구로에 있는 세종과학고하고 저쪽 서대문 쪽에 있는 한성과학고하고 두 군데가 서울에 있는 과학고입니다. 과학고는 전기고등학교예요. 전기고등학교고 우리가 대학 보면은 수시 넣고 정시 넣는 것처럼 2번 원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전기고 후기고 과학고는 전기고고 하나고나 상산고는 후기고죠. 지금 설명하는 거는 하나고나 상산고엔 후기고를 설명하는 겁니다. 올해는 조금 달라진 게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저희가 달라졌던 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었지만은 하나고를 준비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하나고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나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과학고 원서를 한번 넣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고가 전기고니까 이 친구들이 과학고 원서를 넣어봐요. 상상고도 물론 마찬가지고. 한번 넣어보는데 넣어봐서 붙으면 그냥 과학고를 가야 돼요. 후기고를 못 넣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타까운 건 아닌데 8명이 과학고에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A반 같은 애들이 실제는 8명인데 4명이 이제 과학고를 넣어서 예, 최종까지 간 게 4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붙었고 1명이 떨어졌거든요. 1명이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만뒀어요. 이런 상황이 생겨. 원래는 자사고를 준비하려고 했던 친구거든. 근데 과학고를 넣었다가 갑자기 다 붙어버리니까 자기가 마치 낙오된 것처럼 애들이 그냥 안 해버리는 상황이 생기긴 해요. 근데 올해 입시하고 다른 점은 그거였어요. 자사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과학고에 넣었을 때 상당히 많이 붙었어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붙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재학교 2차 통과에 3차까지 간 친구들이 과학고에 떨어졌어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시험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과학고가 실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가를 보는 것들이 좀 강해졌어요. 옛날에는 어땠냐? 그 전에는 영재학교 떨어지면 과학고 가는 거다 이렇게 됐었는데 실제 영재학교 떨어진 애들이 과학고 넣었을 때 거의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사고를 준비하다가 영재학교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영재학교가 아니죠. 과학고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방식이에요. 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하나고를 준비했던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이번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니까 내신도 나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고를 준비했던 친구예요. 하나고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가 A라는 뜻이에요. A 5과목이 A고 여학생이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과학고를 한번 넣어본 거죠. 한번 넣었는데 실제 면접이나 이런 것이 하나고를 준비하는 게 면접이 과학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면접으로 뽑으니까. 통과를 하고 실제 시험에 가서도 통과를 해서 붙었어요. 근데 과학고를 실제적으로 준비했던,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애들보다는 수학과학이 덜 돼 있을 거잖아요. 과학고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사고를 준비했으니까. 근데 실제 들어가서도 내신 성적이 3, 4등급이 나와요. 그러면은 3, 4등급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과학고에서는 서울대 거의 끝에나 아니면 카이스트나 서울대는 좀 끝으로 가거나 잘 못 갈 수도 있고 연대나 카이스트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친구가 만약에 진짜 하나고 갔으면 서울대에 충분히 가는 건데 과학고를 가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친구들을 많이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봤고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도 영재학교든 과학고든 한 군데는 반드시 넣어볼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넣어보는 이유는 영재학교를 넣어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서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넣는 거고 과학고를 넣으면은 면접을 한번 볼 거거든요. 실제 붙을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실제 붙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영재학교를 넣는 게 좋아요. 영재학교를 넣으면 자사고를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고등학교가 아니니까 뒤에 고등학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고를 넣으면 내가 붙을 것 같다. 이러면 자사고 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영재학교를 넣는 게 좋고요. 상관없다. 과학고를 넣어서 붙어도 가겠다라고 생각되면 과학고를 원서를 넣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3번 봅니다. 3번. 자, 그러면 이제 경쟁률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괜찮은 학교는 사실상 경쟁률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하나고등학교는 남자는 여기 보시면 작년이죠. 작년에는 1.65, 올해 들어간 친구는 1.86. 2대1이 서류 커트라인이에요. 원래 2대1이 되면은 그 서류 내신으로 자르거든요. 2대1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고를 올해 지원한 친구 중에 B가 섞여 있는 친구도 실제 1차를 통과해서 최종까지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의 경우 볼게요. 여학생의 경우는 2.33대 1이고요. 작년이고요.
올해 들어간 친구는 2.41대1. 올라갔는데 작년에도 2대1이 넘었고 올해도 2대1이 넘었기 때문에 여학생 중에는 B가 한 개라도 껴있는 친구는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 A면 어떡하냐? 다 A면 2대1이 넘어 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올해 같은 여학생은 A가 한 개라도 B가 한 개라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죠. 아마 몇 군데 학교는 역사를 할 거예요. 사회를 안 하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역사를 하면 역사를 하더라도 그 5과목이 A가 되면 하나고 원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사회통합전형도 됩니다. 올해 특이할 만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다자녀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 전형에도 원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상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산고등학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산고등학교는 글씨가 좀 작네요. 더 크게 키운다는 건데. 자, 상산고등학교는 지금 의대가 굉장히 붐이 일었어요. 그래갖고 올해는 의대 정원도 늘었고요. 거기다 하나가 더 있어요. 약대가 이번에 1,600명이 정원이 다 내려왔어요. 밑으로. 그래서 실제 약대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산고등학교가 갑자기 그 인기가 좀 올라가서 남학생이 1.49대 1에서 1.94대 1로 굉장히 경쟁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상산고등학교가 그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1.24대 1에서 2.82대 1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정원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경쟁률 자체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산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빡세졌죠. 이게 시험 문제도 빡세졌고 많이 어려워졌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는 1.49대 1이었고 1.94대 1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1.49대 1일 때 B가 2개 또는 3개 또 심지어는 C가 있는 친구도 합격한 사례들이 종종 나오면서 올해 원서를 넣을 때 B가 1개 아니면 2개, 3개 있는 친구도 원서를 다 넣습니다. 넣고 실제 1차를 다 통과해서 최종 합격까지 갔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그럴 거다라고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대1 커트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신 정적에서 B가 1개 또는 많아야 2개까지는 통과할 수 있지만 뭐 3개나 C가 있거나 하는 친구는 아마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학생의 경우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2.82대 1이었기 때문에 4과목이 모두 A인 친구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른 점은 상산고등학교는 5과목이 아니라 4과목이라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또는 사회 이렇게 4과목인 거고 산하고는 5과목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사회가 B가 있다 그러면 과학에 B가 있으면 사회로 넣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거는 여기 글로벌 태권도 전형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6명 모집에 7명이 넣었는데 태권도 4단만 넣을 수 있어요.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권도 4단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애들을 많이 봐도 태권도 4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많이 애들이 따요, 4단을.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태권도 도장을 간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6학년 때 따거나 1학년 때 딴 친구 아니면 거의 없어요. 저희 상담해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태권도 4단이라면 한번 글로벌 태권도 전형에 원서를 넣어보는 거를 이제 실제 추천을 하는 거죠. 남학생은 6명을 뽑고 여학생은 4명을 뽑습니다. 글로벌 태권도 전형이라는 게 이제 별도로 이렇게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전형이라 만약에 지금 저기 3품까지 딴 친구들은 뭐 만약에 1개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산고는 이렇게 전형이 나눠져 있고요. 지역 전형, 사회통합 전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일고까지 하겠습니다. 북일고는 저희들 생각에는 굉장히 만만한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내신 성적이 썩 좋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원서를 넣었어요. 북일고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4대 1이어서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자기가 잘 어필을 하면 실제 합격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경쟁률이 1.67대 1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소문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바람에 실제 그런 친구들이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목은 전체 과목을 보는 거고 내신 성적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2대 1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 내신 성적 때문에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래도 내신 성적은 좀 잘 받아놔야 실제 북일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전국적으로도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이렇게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상상고 쭉 있어요. 경쟁 지원율을 봤더니 외대부고가 제일 높아요. 2.87대 1로 가장 높고, 그래도 북일고가 제일 낮네요. 1.67대 1. 하나고등학교가 2.14대 1이고 상상고가 2.23대 1입니다. 그 메이저 학교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민사고는 1.89대 1이네요. 아무래도 민사고는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내신 성적을 좀 적게 보는 거나 그런 거 다 돼도 민사고는 면접 자체가 영어로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가 안 되면 원서를 못 넣어요. 그냥 수학도 영어로 물어보고 과학도 영어로 물어보고 이러기 때문에 물어보고 답변도 영어, 물론 한국말로 말을 해도 된다고 그래요. 영어로 듣고 말은 한국말로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영어로 말하는 애들보다는 안 되기 때문에 민사고는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강남에서 민사고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애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쉬는 시간에도 지네들끼리 영어로 말해요. 제가 수업 지원 나가거든요. 수업 지원을 나가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민사고 수학 경시나 민사고 영재 판별 검사를 이렇게 풀어주는데 공부를 풀다가 쉬는 시간에 딱 되면은 자기네끼리 뭐 영어를 얘기하다가 막 웃어요. 그럼 혹시 내 욕하나? 그래서 혹시 그런가?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자기네 영어로 말해요. 이게 일종의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영어도 잘하지만 수학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입시 요강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뭐 교과 성적은 보시면 알겠지만 상상고등학교는 300점이 교과예요. 여기 300점. 그리고 면접이 60점하고 4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점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B가 한 개 나오면 1점도 감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0.9점, 0.5점 이렇게 감점이 돼요. 그러면은 300점의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 상상고를 지원하는 친구가 B가 뭐 여러 개 있는 친구가 아니라 한 개나 두 개, 많아도 세 개인데 두 개면 한 1.5점에서 2점 감점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상고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실제 교과 성적 감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면접은 창의융합하고 인성 독서 면접은 거의 100점. 이거는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요 차이가 굉장히 큰 내신으로 변화로 작용을 합니다. 영재고를 준비했다가 상상고로 넣는 친구도 있어요. 원래 의대를 가려고 했던 친구들 중에 영재고를 넣었다가 상상고를 넣게 되면 창의융합 점수는 60점이 맞는데 그 친구들의 단점은 독서 인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문제를 읽고 그 작가의 뜻이나 여기 요점을 정리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돼요. 실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그러면 결국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 국어라든지 이런 어떤 독서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게 원인인 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월화수목금토일을 수학하고 과학에 올인하거든요. 특히 수학에 많이 올인하고 경시는 경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대로 이렇게 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머리가 딱 굳어지면 다른 쪽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아마 그런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재고를 준비하면서 국어나 영어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영재고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거는 본인은 가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못 붙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않고 이제 실제 영재가 올인했던 친구들은 여기 독서 인성에서 안 되는 거죠.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영재고를 준비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올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40점.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고등학교도 보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교과가 40점. 그 다음에 서류. 이거는 생기부예요, 생기부. 그 다음에 면접이 40점. 이렇게, 교과, 서류, 면접.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고, 특이할 만한 거는 체력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체력검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안 했는데, 그 전까지는 항상 했었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잇몸 일으키기가 25개. 1분 동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600m를 10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실제 완주하는 거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잇몸 일으키기 15개. 그리고 1200m를 10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600m나 1200m 10분 안에 들어오는 거는 아주 좀 빨리 걸으면 가능하거든요. 이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 잇몸 일으키기가 문제예요. 저게 25개를 정말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배치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해요. 그래서 1분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고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해봐라, 지금 잇몸 일으키기를. 25개 해보면, 되면, 넣어라. 안 되면 원서 쓸 때 넣으면 안 돼요. 이거 갑자기 늘지 않아요. 네, 실력이 실제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작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재작년에 준비했던 친구들이 이거 안 돼서 떨어진 친구도 있어요. 네, 다른 건 되는데 잇몸 일으키기 안 되는 거죠. 12개밖에 못해요. 15개인데. 정말 PT를 3개월 다녔는데 안 됐어요. 근데 막판에 원서를 떼도 안 됐는데,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한 2주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 사이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거는 꼭 되면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 하나고등학교는 특이할 만한 게 그거고요. 내신 성적은 5과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과목이죠. 잠깐만요. 상상고 볼게요. 상상고는 수학, 국어, 영어, 과학 또는 사회 4과목이죠. 과학 또는 사회니까 4과목인 거고 하나고등학교는 5과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B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B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갖고 실제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나고를 넣더라도 B가 하나 정도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교과 점수가 배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성적은 모두 A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중치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다 A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접을 잘해야 뽑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면접으로 승부가 나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서류가 20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한 권도 없으면 떨어집니다. 예, 한 권도 없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1학년 때 없다. 그럼 2학년 때 열심히 넣는 거고 2학년 때도 없다. 그럼 3학년 때 열심히 넣어서 개수는 최소한 30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3년 동안에. 그래서 그거보다 너무 작으면 좀 채워넣는 그런 방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너무 없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까지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직접 쓴 친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자기소개서는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이렇게 쓰는데 아마 대입 공정화 방안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아마 저희도 현재 1학년이나 2학년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현재 6학년에서 중1 올라가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안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리고 자사고는 분위기상은 쭉 갈 것 같은 분위기는 현재 이렇게 저희가 자사고 쪽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쭉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중학교 1학년과 현재 2학년까지 자사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상고입니다. 상상고인 친구가 어떻게 썼냐면
어떤 주변, 뭐 여긴 도림천이겠죠. 도림천 주변에 환경 정화 활동을 갖다가 다리가 사각기둥보다 원기둥이 많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고,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실로 돌아와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의 무게를 잘 견디는 도형 실험을 확인하고 원기둥이 무게를 지탱하는 힘이 가장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는 걸 하는 거예요. 동기하고 실험. 그 다음에 여기서 느낀 점이 있었을 겁니다. 원과 같은 도형은 길이의 선을 가지고 만들 최대한 면적을 가지는 도형이고 어느 방향으로도 중심을 통과하는 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내구성이 제일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고 느낀 점을 이렇게 쓰는 형태로 해줍니다. 자, 보시면 여기 천자죠. 여기 쓴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200자 좀 넘게 썼습니다. 그러면 천자고 이게 200자 넘게 썼으면 몇 개를 써야 돼요, 이게? 최소한 3가지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자기 스스로 배우고 실천한 과정에 대해 쓰려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3가지 이상은 써야 되기 때문에 수학 보고서가 한 4개, 과학 보고서가 4개 정도는 있어야 이걸 채운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최소한 4개 정도의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썼다 합시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럼 이거 생활기록부에 없는 거면 쓸 수 있을까요? 이거 확인 들어오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할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거 낙판에 쓸 수도 있잖아요. 딱 원서 쓰기 직전에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과학고 원서를 낼 때 추천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천서에 자기가 뭘 했는지 내용을 다 적어서 내요. 그럼 선생님이 추천을 다 적어주고 생기부에도 이제 그 뭉쳐서 하나하나 기록은 안 해주죠. 생기부는 뭉쳐서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학교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추천 써준 선생님이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확실히 한 거 맞으니까. 그렇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독서를 읽고 자기 스스로 했다라고 써야 돼요. 근데 이건 그렇게 쓴 것 같지 않죠? 뭔가 이렇게 느낌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과학고든 영재고든 원서를 자꾸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볼 때 어차피 추천서를 받으려면 자기가 썼던 보고서 같은 거를 제출하잖아요. 제출하면 그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고. 학교에 제출해서 확인을 했잖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2번째입니다. 배려, 나눔, 여기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딱 보고 애들이 자소서를 이렇게 써요.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항상 왕따가 있어. 우리가 자소서를 갖고 와 보면은 애들이 자소서 쓴 거 보면 항상 왕따가 있고요. 시중에 파는 그런 자소서 쓰기 요령 보면 다 왕따가 있어요. 학급 왕따가 있는데 그 친구를 배려해야 돼요. 배려가 있죠. 배려. 그 친구를 배려해서 직접 다가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이 놀면서 활동을 해주면서 나눔을 실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친구들 중에 누가 갈등 요인이 있어. 반대를 하는 친구도 있고 갈등 요인인데 그 친구를 잘 설득을 해. 리더십도 있고 갈등 관리도 했네요. 그리고 뭐 같이 모여서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뭐 학교에 뭐 무슨 규칙을 준수하는 활동을 했다든지 활동을 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적어요. 이렇게 쓰면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다 알아요. 이렇게 쓰는 거. 왜냐하면 왕따가 있는 것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실제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써주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경험,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한 가지를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 친구 쓴 걸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붙은 친구라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 축제에 놀러 온 아이들에게 부스에서 종이접기를 알려주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저희 부스에 와서 작은 모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 친구 앞에서 앉은 아이가 종이접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아이에게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걸 보고 친구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함께 아이가 종이접기를 이해할 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찾아가며 설명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더 쉬운 표현과 방법을 찾다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떠올라 전시용 모형과 여러 개 중 하나를 분리해 가서 같이 적으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마침내 종이접기 전부 접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한 명이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둘이 협력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냥 이 친구가 어떤 학생 스타일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협력도 할 수 있고 뭔가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이걸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이건 어차피 딴 친구가 썼으니까 똑같이 쓰면 안 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짜가 되는 거지. 갑자기 왕따를 자기가 왕따가 꼭 있으면 그걸 또 혼자도 안 돕고 친구들 같이 도와주고 같이 놀기부터 시작하고 뭐 농구 시합을 한다든지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나오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안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진실된 내용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활동이 없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겠죠. 어차피 하나구나 상상고 원서를 넣으려면 아직 한 11월 달에 원서를 넣거든요. 한 꽤 남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원서 준비는 보통 이제 7월부터 여름방학 들어가면서부터 애들이 하기 시작해서 11월 달에 원서를 넣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상고등학교는 특기할 만한 것이 독서 3권을 넣으라고 합니다. 독서 3권을 넣으라고 했는데 독서 3권이 뭐냐면 3년 동안 가장 의미 있게 읽은 독서 3권을 고르고 책을 읽게 된 동기와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소감을 써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3권을 넣으라고 했는데 본인이 3권 읽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3권 읽었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수가 조금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상고등학교는 그리고 이 3권에서 뭘 보여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독서를 넣는데 독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책은 최소한 이 정도까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 뜻은 간단하잖아요. 상상고등학교에 생각을 해봐요. 이 친구 왔는데 나 이 정도면 들어와서 서울의대는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뽑을 거 아닙니까? 뭐 최소한 연대의대든 뭐 수능 만점을 받을 것 같다. 이런 뽑겠죠. 그러면 그럴 친구들을 뽑을 거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선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서 선정을 했어요. 수학 비타민. 물론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같이 쓰긴 하지만 이 친구에게는 수학 비타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춘 걸 조사하던 중 수학에 흥미가 생겨 수학 책들 중 어떤 것이 풀은 궁금해져서 읽게 되었다. 앞의 내용이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수학과 삼각수, 사각수, 친화수 그를 알게 되었고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르키메데스 거북이를 추월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다라고 돼 있어요. 삼각수나 사각수는 수열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원가정이란 뜻이고 아르키메데스 거북이 추월 문제는 수투 문제죠. 그러니까 수투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를 자기가 했다라고 해놨고요. 마지막에 쭉 보시면 넓이 여기 보시면 과정에서 프랙탈 넓이가 유한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증명했다. 그래서 프랙탈 넓이가 유한하다 또는 뭐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건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미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선생님이 물어보겠죠. 야, 프랙탈에 대해 설명해봐. 삼각수를 설명해봐. 사각 설명해.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독서에 대한 내용으로 해주는 거죠. 자기가 진도를 얼마큼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대부분은 수원이나 수투까지 나가요. 상상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미적분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수원이나 수투까지는 나갑니다. 그러면 수원, 수투는 어디까지냐면 고등상, 고등하, 수원, 수투, 고이 과정이잖아요. 고이 과정까지 수학을 해야 실제 되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투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과학 끝나고 원과정, 투과정까지. 투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원과정까지죠. 물화생지 원과정까지는 해야 실제 상상고에 붙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 하고 상상고에 가면은 저희가 작년서부터 쭉 들어간 친구들, 재작년도 있고 졸업한 친구들도 있는데 보니까는
제일 잘 나온 친구들이 대평균적으로 3등급,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30%에서 20%, 30%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3등급에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상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지방권 의대는 붙겠죠? 다 지방권 의대는 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서울권까지 오려면 좀 잘해야겠죠. 20% 안에 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상상고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우리가 모든 의대는 지역 할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의 애들을 40%, 정원의 40%를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근데 정원의 40%를 뽑으려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예요? 의대, 수의대, 그 다음에 약대, 한의대, 치대까지잖아요. 5개잖아요. 거기 중에 40%를 뽑는 건데 이 상상고는 전라북도에 있어요. 근데 뽑을 때는 전라남도까지 같이 뽑아요.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이런 학교들이 다 의대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전부 다 상상고 애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경쟁할 만한 다른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수능 체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수능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쟁할 만한 학교가 없잖아요. 전라남북도에 합쳐서 광주 1고 정도 있을까요? 광주 과고는 어차피 안 돼. 전남 과고나 전북 과고는 옛날엔 됐었는데 이제 과고에서 의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건 안 돼. 그러면은 광주 1고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광주 1고도 옛날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갈 만한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고에서 의대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보내는 겁니다. 260명인데 2등은 100명 좀 넘죠. 1등인 학교가 260명인데 2등인 학교가 100명 좀 넘어요. 2등이 저기 강남에 있는 휘문고예요. 그러니까는 1등하고 2등은 격차도 엄청 심한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고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 실제 친구들이 이런 사이즈 친구들이 다 넣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상상고가 하나고는 조금 달라요. 상상고등학교는 그냥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아까 제가 지원 동기니 진로 계획이니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공부 얼만큼 했느냐 인성이 뭐냐 독서 뭐냐 독서도 사실 공부 얼만큼 했냐잖아. 그거고요. 하나고등학교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운 점을 보시오. 근데 여기는 문과인 친구도 있고 이과인 친구도 있고 지원이 자유롭게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상상고도 그렇지만 상상고는 대부분 의대 쪽이라 이과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고등학교는 문과도 좀 있고 이과도 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친구는 시리아 내전을 보면서 왜 내전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여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던이라는 고전을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국가가 행하는 유용성과 개인의 안전이나 자연권을 지켜주는 역할 때문에 국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책 읽은 거에 대한 내용도 써줬습니다. 어차피 상상고등학교는 책을 하나 군데 넣지만 여기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짧죠. 왜냐면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거 120자 정도 돼요. 한 줄에 50자 정도 되니까 한 120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독서 이만큼 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 쪽도 써오고 아까처럼 수학이나 과학도 써주거든요. 그래서 쭉 모든 거에 대해서 맞춰줘요. 사회, 매일 아침 성향이 다른 신문을 구독해 읽으면 비교 읽기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과학에 대한, 사회에 대한 내용도 써놨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개는 이제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자기 주도 학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동기, 왜 내가 지원하게 되었나? 그 다음에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게 됩니다. 앞에 자기주도 학습은 대충 감을 애들도 많이 잡아요. 내가 뭘 탐구 활동을 하면 그걸 적겠다라고 하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너 왜 여기 지원하게 됐냐? 이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실제 가겠다고 맘먹고서도 실제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고등학교를 가서 홈페이지를 좀 굉장히 살펴보고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교과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고등학교 최적화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역량을 키우기에 하나고등 선택형 교육과정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이제 선택해서 수업을 이렇게 듣게끔 되어져 있고요. 학업 이외에도 자율 동아리, 지편 스터디, 그 다음에 인문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과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큰 이유입니다. 라고 해놨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건 실력도 중요하지만 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성을 쌓기 위해 매일 하루 일기를 쓴다라고 썼고요. 체력을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아빠와 함께 조깅을 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지독체가 아니고 체덕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덕지니까 체육이 제일 앞에 있다는 거예요. 체력이. 그래서 아까처럼 체력장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 1600m 달리기 하려면 체력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깅을 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요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로 썼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일기 쓰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충분히 물어는 보겠죠.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이렇게 하나고등학교의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약간 형식이 다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봤겠지만 상산고등학교는 뭘 자꾸 했는데 얘네들은 자꾸 좀 다른 내용처럼 보여지죠. 약간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게 활동 계획을 쓰라고 합니다. 이 활동 계획. 원래는 이런 게 상산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냥 지가 뭐 공부했냐 하죠. 미래적인 건 하나도 없는데 얘네는 미래적인 걸 쓰는 건데 지금 보시면 심화학, 고급화학, 유기화학을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공부하겠다. 이거 공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고등학교 이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실제 이런 과정이 있죠. 지금 하나고등학교에서 지난번에도 실제적으로 수시로 거의 57명이 수시로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생활기록부를 열어보면 하나고등학교나 상산고나 이런 전국형 자사고는 생활기록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를 공부한다고 칩시다. 그럼 물리는 일반 고등학교는 물리 1, 물리 2 그게 끝이에요. 그냥 물리 1, 물리 2. 화학도 화학은 화학 2 이게 끝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고등학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화학 1, 화학 2, 고급화학, 심화학, 유기화학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이 적게는 하겠지만 그리고 화학 1은 일반 선택 과목이니까 내신이 들어갑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리고 화학 2는 절대평가니까 내신이 과목이 안 들어갑니다. A면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면 B. 근데 어떤 친구가 실제 화학 1이 한 5등급 된다고 칩시다. 화학 1이 5등급이에요. 근데 화학 2는 A가 나왔고 심화학, 고급화학은 그냥 패스 개념이거든요. P 이렇게 돼요. 패스 개념이니까. P 이렇게 딱 찍혀요. 그러면 어떤 면접관이 이걸 보고 이 친구는 5등급이다라고 서류를 떨어뜨리겠습니까? 일단은 붙여주고 정말로 하는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겠죠. 그래서 실제 하나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고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형 자사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사고는 그게 일부 들어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고급 화학까지만 본다든지 이렇게 하나 정도만 있다든지 심화학만 있다든지 하나 정도만 있는 거죠.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를 아무리 블라인드를 해서 이건 일반 고등학교고 이건 특별한 고등학교는 차이를 안 준다고 하는데 딱 생기부 열어보면 딱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블라인드가 사실 아닌 거예요. 처음서부터. 근데 장점은 있을 수 있겠죠. 외고 중에 좀 낮은 외고는 높은 외고나 똑같아 보여요. 그건 장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원외고가 제일 높고 서울외고가 제일 낮은데 이거 대원외고인지 서울외고인지는 구별이 안 가겠죠. 외고인 거는 확실하겠지. 그런 정도 차이는 있겠죠. 예.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이거 뭘 공부하는지 본인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공부하겠다라고 하고 여기처럼 고전 이해, 게릴라 특강을 통해 지식은 물론 지혜를 쌓기 위한 학교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의 현주소에 대해서 알기 다양한 연구 논문과 서적을 탐독하여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신약을 노력할 것입니다. 신약개발연구원인 친구의 자기소개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성이죠. 인성도 짧게 썼습니다. 원래 길게 가야 되는데 워낙 쓸 내용이 많아서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짧게 2주에 한 번씩 한 번도 빠짐없이 독거놀이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한테 너 진짜 맞냐? 그랬더니 진짜 맞더라고요. 이거 어머니가 해준 거 아니야? 아니래. 자기가 정말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질문 나오면 답하라. 근데 질문 안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초대하여 삼계탕을 끓여서 봉사활동을 했고 어르신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봉사는 거창하자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번에 이제 하나고등학교 들어간 친구예요. 진짜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인 거예요. 거짓말을 꾸민 건 아니고요. 의심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왜냐면 딴 친구들 물어봤을 때는 도시락 배달은 부모님이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게 봉사 점수는 자기가 들어가고 실제적은 부모님이 아침에 해줘갖고 점수를 올려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네가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했다고,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맞는 걸로 실제 합격한 것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기소개서 쓰는 내용이고요. 자기소개서를 이런 식으로 써주면 실제적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면접으로 진짜인지 확인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상상고는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상상고 면접은 이렇게 창의 융합 문제하고 독서 인성 문제가 이렇게 딱 나와요. 문제는 4문제, 3문제. 요거 20분, 요거 10분 이렇게 나와요. 독서 인성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제시문이 물론 있어요. 우리가 육식갑자, 올해가 흰 호랑이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흰 호랑이 해인데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 그 표를 딱 주고 설명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소 배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 인성은 좀 어렵습니다. 이 앞에 거는 저희가 수원이나 수투까지 공부한 친구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진짜 별거 아닙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이 아래가 좀 어려워했습니다. 애들이. 가나다를 읽고 요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국어는 아닌데 우리가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해야겠죠. 문제를 읽고 얘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이 좀 부족했어요. 연습을 계속 시키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했고요. 가나다 제시문을 요약해라.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지문이 굉장히 긴데 그걸 읽고 요약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너다이트 관점에서 나를 비판해봐라.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잖아요. 이게요. 기계 때문에 일자를 잃으니까 기계를 막 파괴한다. 이런 운동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봐라. 라고 했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관점이 무엇이고 이유를 써라. 이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독서 올해 같은 경우에 상상고등학교에서는 독서 인성이 좀 난이도가 높게 올라갔다라는 거를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재고 쪽 아이들이 많이 탈락했습니다. 준비했던 친구들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거의. 붙지를 못했습니다. 앞에서는 쉬우니까 했는데 뒤쪽에서 거의 못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올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상고 준비한 친구들은 실제 합격을 좀 많이 했고요. 상상고 아니고 이제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북일고로도 우리가 바꿔서 넣기도 하고 또 하나고 친구 하나고로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막판까지 최선을 다한 친구만 붙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애들이. 넣다 보면 자꾸 흔들리는데 흔들리면 떨어집니다, 진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고등학교입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문제가 없고 그냥 쭉 질문을 합니다. 그냥 쭉. 하나고등학교는 이게 쭉 질문, 저기 옆에 보이는 게 하나고등학교인데, 멋있지 않습니까?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친구가 장래희망이 뭐였냐면 기업인이라고 썼어요. 기업인이었고, 내가 물어봤어. 너 뭐 하고 싶니? 자기는 대통령을 하고 싶긴 한데, 대통령이라고 쓰기 뭐해서 기업인이라고 쓴다. 근데 어떤 기업인이냐라고 했더니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업인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누굴 제일 존경하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존경한다고 했고 이거는 면접 때 연습을 했습니다. 항상 롤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롤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로켓을 쏴서 세상을 놀랐겠지만 현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 생각은 어떠냐 이런 거 다 했던 거고요. 자율동아리 활동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을 했다는데 면접자 역할이 무엇이고 보고서는 어떻게 썼냐. 보고서를 썼다고 많이 쓰거든요. 예, 그리고 학생회장이었죠. 학생회장. 학생회장 책임감을 보여준 사례가 있는지 썼습니다. 올해 특징은 이상하게 학생회장만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회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는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반회장까지 붙었는데 올해는 학생회장만 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들,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친구들이 학생회장들이 좀 많이 지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학생회장이 좀 많이 붙었다는 거고요. 1, 2학년 때 생기부 내용도 잘 봐야 되는 게 1,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생기부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이걸 보여준 구체적 사례를 써라.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써줘요. 이렇게 내용을 잘 쓰는데 자신도 모르는 말을 쓸 때도 있어요. 그거는 언제 쓰냐면 부모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할 때 그렇게 써줍니다. 보통 이제 상담을 가시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학년도 마찬가지긴 한데 갑자기 3월 달이 되면은 상담을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근데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주는데 무시하지 않고 가시면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거의 반영을 해줍니다. 특히 작년하고 올해, 이제 작년하고 올해가 아니라 재작년이겠죠. 이때는 코로나로 이 친구를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이 거의 생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서 애들 중학교 1학년이니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말을 하면 고집이 세고 잘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줍니다. 고집이 너무 센 것 같다고 말을 해요. 막 험담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렇게 써주고요. 굉장히 나중에 바꿀 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애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전학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초등학교에서 여기 온 친구가 얼마 없어요. 반에 보면 거의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애가 여기 몇 명 안 되니까 친구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이 좀 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소수의 친구와 어울린다. 이렇게 써줘요. 그럼 선생님이 봐도 왜냐면 그 친구에 10명씩 모여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2-3명씩 항상 모여있겠지. 그러니까 소수의 친구에 어울린다라고 써줘요. 리더십이 없는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잘 얘기하셔야 되고 좋은 말만, 단점은 하나도 얘기하지 말고 좋은 말만. 단점이 뭐냐고 그러면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라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 친구가 뭐 하나 하면 끈기가 너무 있어갖고 다른 거에 잘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그게 단점이다. 오히려. 예. 오히려 끈기 있고 열심히 하는 거를 단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고도 면접 질문은 이렇게 면접으로 직접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신의 프로그램 실력이 얼마나 형성됐으며 그게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정보교실을 다녔었어요. 그 정보 계속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니니까 1학년 때까지는 컴퓨터 실력이 좀 있었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 공부하니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프로그램 실력이 얼마큼 되는지 물어보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파이썬을 잘한다 하더라고요. 자바하고 파이썬을 잘하는데 파이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 하고요. 북일고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 관심이 있는지 설명해라고 했고 교우 관계에서 배려와 이해 정신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뭔지 써주세요. 이거는 생기부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쓴 내용은 안 물어보고 생기부에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교우 관계의 배려와 이해 정신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써주는 거야. 보풋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줬고요. 모두먼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향상되었다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이렇게 생기부에 있는 말을 구체적으로 물어봤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진도는 수투까지 나갔고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한 친구는 아니에요. 자사고 B반 정도 되는 친구였고요. 평소에 어려워했던 이 국어 과목이거든요. 국어를 못해요. 국어가 B가 나왔거든요. 국어가 못한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책을 여러 권 읽었다라고 썼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뭐 공부한 노력한 과정을 쓰시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국어가 B가 나왔는데 이거 A로 올린 걸 쓰고 싶다고 해서 그걸 썼더니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오답 노트를 만들어 틀린 문제를 잘 풀겠습니다라고 썼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 거 중요한 말이죠. 선행 공부를 혼자 했다고 했습니다. 예.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다는 거 서로 알거든요. 알지만 혼자 했는데 혼자서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대부분 아이들이 아는데 예. 서로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당연히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합격을 했고요. 근데 내신이 썩 좋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좀 잘해서 합격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신이 막 B가 2개 있었습니다. B가 2개 있고 다른 과목에도 막 C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실제 합격을 했습니다. 자, 특목 프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앞에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한 번만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거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징적인 거는 딱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길래 그 관악 뉴스터디 학원이 특목 프로그램, 특목을 하는 학원들이 여러 군데 있긴 한데 그 학원들하고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실제 준비를 할 때 기출 문제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그 실제 그 작년에 애들이 나왔던 공부했던 책이고요. 올해 이제 보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문제가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심으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출 문제 중심으로 친구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학원들에서는 사고력을 올려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실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게 해서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영어의 본질은 영어 회화나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떤 본질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신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보고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본질은 안 하느냐? 수학도 사고력을 높여야 되지 않냐? 너무 늦게 시작하잖아요. 실제 실력이 그만큼 안 나와요, 애들이. 근데 실제는 붙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자사고를 준비하더라도 실제 5학년, 특히 4학년 이때부터 준비를 애들이 해서 공부를 올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준비하는 애들이 중학교 1학년도 거의 많이 안 해요. 2학년 다 돼서 준비해요. 1학년, 2학년 다 돼서.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애들보다 상당히 느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붙으려면 실전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전 문제를 풀고 실제 들어가서 그러면 잘못하다가 내신 성적이 상당히 많이 밀려나요. 그러니까 실제 내신이 받을 수 있는 거 중심으로 수능형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실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현재까지 내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훨씬 더 전에 준비한다면 사고력도 준비하고 창의력도 올리고 실제 원리도 공부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훨씬 더 전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떤 경우에 2학년부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3학년 때 준비하려면 거의 기출문제를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그때는 더군다나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목표를 갖고 정말 열심히 해야 사실상 붙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도 직접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생활기록부를 관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독서는 1년에 10권 정도, 3년이면 30권 정도 되겠죠. 준비해야 되는 거고 학교 탐구활동이라고 말하는 건 다 참가해야 됩니다. 학생 탐구 토론대회, 학생 탐구 발표대회, 발명품대회 등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참가를 해야 생활기록부에 한 줄씩 기록이 됩니다. 상은 안 받아도 됩니다. 상장은 어차피 지워집니다. 상장 수상 내역은 어차피 생기부에 남지 않습니다. 받아도 어차피 원서를 낼 때는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물론 받으면 좀 좋은 말이 써져 있어요.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상을 못 받으면 참가했다. 이렇게 써주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도 참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탐구 활동하고 자소서. 탐구 활동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탐구 활동은 실제적으로 어떤 보고서 같은 걸 자꾸 쓰는 활동이죠. 이것을 영재학교에 넣을 건지 과학고에 넣을 건지는 나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탐구 활동한 거를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수학 세 번째로는 수학과학 선행이죠. 선행이고, 그리고 면접 기출문제는 저와 같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해줘야 실제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두 가지죠. 학교 내신, 탐구활동 참가, 탐구활동 이것들을 꼭 해줘야 쓸 게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 게 안 생겨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자체로는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프랙탈, 요즘에 써있죠. 프랙탈. 그리고 황색포도 상구균 이런 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가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토요일 날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활동들은 자꾸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아이들이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활동들이고요. 한 2주에 하나 정도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2주에 하나 정도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한 번은 우리가 이렇잖아요. 만약에 황색포도 상구균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식중독균이거든요. 식중독균이니까 한 번 정도는 직접 채취를 해서 곰팡이를 키워봐야 돼요. 곰팡이가 아니고 균을 키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 그 다 자랐을 거 아니에요. 사진을 다 찍어서 보고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황색포도상 구균이나 토양 오염조사 같은 것도 당연히 해봅니다. 토양 오염조사 같은 경우는 그 놀이터 흙, 이건 진짜 사실인데 놀이터의 흙 있잖아요. 그 놀이터 흙이 제일 더러워요. 그 꼬마애들이 갖고 있는 모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더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짜 실험으로 밝혀준 거예요. 건의도 했잖아요. 애들이 모아갖고 3년 전에 저희가 건의도 했어요. 바뀌었더라고요, 진짜로. 놀이터 흙이 없어졌어요, 다. 그래서 이게 그 모래 있잖아요. 애들이 막 모래장난 하잖아요. 고양이가 오줌을 넣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 질소하고 인 지수가 엄청 높아요. 거의 비료를 뿌린 것 같아. 그 정도로 높아서 이게 놀이터 흙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해본 거예요. 토양 오염 조사.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KMO 문제고요. 자, 다음은 이제 교재는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책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가 이제 과목 잠깐만 설명해 드려요. 수학은 조금 변화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학은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하거나 이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그렇잖아요.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숙제하다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 봐서 틀리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 두 가지잖아요. 그리고 개념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 안 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수학이나 과학은 선행을 쭉 나가다 보니 이 선행을 굉장히 빨리 나가줘야 되거든요. 수원, 수투, 미적, 기하까지 나가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한 번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스터디 큐, 저희가 뉴스터디라 스터디 큐라고 이름을 해서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 개념 강의 있죠. 개념을 다 온라인으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잘 모르겠으면 또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수업하기 전에 그걸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개념 강의가 실제 되어져 있고요. 아마 어플하고 나머지 이렇게 저희가 다 내용을 보낼 겁니다. 3월 달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하다 잘 모르겠으면 그 문제를 치면 그 설명은 다 나와요. 예. 안 그러면 없는 문제들은 선생님한테 톡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클리닉지라고 했잖아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유사 오답이 AI로 딱 떠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문제가 A라는 문제가 틀렸으면 B 문제나 C 문제가 딱 뜨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오답을 다시 풀어놓고 나면 그게 내 게 아니잖아요. 오답을 푼 거지. 그러니까 그걸 내 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문제를 또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또 푸는 문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1:1 첨삭 관리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1:1 첨삭 관리는 영상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선생님한테 1:1로 물어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학습을 하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의 라인, 이 교재입니다. 이렇게 뉴스터디 교재고요. 이 교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여기 보면 고등부에는 수상, 수화, 수원, 수투, 확통, 미적까지 다 있습니다. 강의가 고등부 강의까지 싹 다 있기 때문에 실제 책도 그거 맞춰서 다 나갑니다. 우리 선행 공부를 할 때 제일 문제점은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것만 또 EBS를 찾아볼 수도 없고요. 교재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과 똑같은 부분을 설명을 다시 들을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제 처음 나가는 반들은 한번 듣고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봐라는 플립 러닝 수업도 진행하는 반도 충분히 이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오답. 유사오답은 테스트를 보면 여기 테스트를 보면 문제풀이를 하죠. 한번 그걸 답안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유사오답은 이렇게 풀이를 해서 뭘 틀렸는지 확인을 하게 합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어쨌든 다 설명을 하게 합니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합니다. 지금으로선 제일 중요한 방안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형태, 특강은 별도로 진행한다는 얘기고요. 이건 진행하겠습니다. 자, 과학 프로그램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과학은 제일 중요한 게 내신. 내가 지금 내신을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내신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을 잘 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라 이렇게 이렇게 레드 로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레드 로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이 레드 로트죠. 레드 로트를 열어보면은 다 빈칸입니다. 나중에 일단 보시면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디 갔어? 표가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다 이제 두 개니까 하나만 쓸게요. 여기가 다 빈칸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다 다 채운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런 거. 옛날에도 이렇게 많이 하죠. 영어 단어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 과학은요. 우리가 면접 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말로 물어봐요.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외워줘야지 실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내신 받을 때도 이거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신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심화 있는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정확하게 내신이라든지 면접에 잘 대비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모든 과목이 모든 과목이 여기 화학 원이죠. 모든 과목이 이렇게 다 체크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부터는 이 친구들이 요걸 갖고 과학의 암기 학습법을 들어갈 겁니다. 개념 강의를 하고 그 중간에 요게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요 책이 다 나갈 거예요. 요번 3월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실제 입시와 관계되어 있는 걸로 하는 거고요. 요거는 현재 강남하고 중계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악에도 요번에 이제 다시 사용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페이드나 특목자사 과학도 있고요. 내신 교재도 별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프로그램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수능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고하고 상상고를 간 친구들이 내신 등급이 잘 나왔던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그 수능 모의고사 있잖아요. 9월 모의고사에서 몇 등급이냐 그걸 갖고 거의 내신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1학년 내가 중3인데 고2 수능 모의에서 1등급이면 거의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3등급이면 3등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모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중심이 제일 중요했어요. 어학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건 다 좋긴 좋은데 토플도 좋고 탭스 좋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실제 합격을 했거나 여기 일반고를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도움은 덜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수능 영어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 영어 수업의 특징은 내신이라든지
수능 영어, 실용 영어 다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영어 중심이고요. 수능 영어 중심에서는 배경 지식 쌓기가 필요해서 실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그 수능 영어 중심으로 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독해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잠깐만, 다시요. 여기 원래 대본처럼 잘 외워갖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꾸 NG가 나네요. 저기. 원래 수능 영어 중심에서 제일 중요한 독해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라, 그래서 아마 영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책도 이렇게 나가고요. 독후감도 쓰고, 초등학교 때부터는 직독 축해가 중요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구문 분석을 통한 독해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능에서는 문법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문법 문제 몇 개 없어요. 대부분 독해력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력 중심의 수업이 제일 강화되어져 있습니다. 독해력에 대한 패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단계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네요, 영어가. 그 다음에 이건 독해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시고요. 그 독해 문제를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서 크리티컬 띵킹 레포트라고 해서 이 독해를 분석해서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죠. 이게 아담 스미스의 그 가격 이론에 해당하는 건데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쓰게끔 해주는 독해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노트에 노트. 구문 문제 노트고요. 이것도 노트입니다. 이렇게 노트를 현재 아이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실제 영어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특징은 영어 듣기, 그 다음에 정독, 어휘 연습, 문법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 프로그램까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프로그램은 실제 수능 국어하고 내신을 준비하는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처럼 날짜하고 시간, 예비 중일, 예비 중일 이렇게 쭉 날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아한 국어라고 했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목이나 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시간표는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수학, 과학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월수, 금, 토일. 월수, 금, 토일이나 화목, 금, 토일이죠. 거의 주 5일 공부를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방학 때는 친구들이 10to10을 했고요. 아침 10시에 밤 10시까지. 집중 수업도 별도로 실시했고요. 자기주도 학습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진행을 한 거고요. 실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앞에가 없으시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